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이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번 건 또 어느 곳이 진행이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접해 있는 것들 일단 녹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리글로에 대한 내용이 12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과물이 나오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 아니면 별 볼 일 없을 거니까 바로 손절 쳐버리고 이런 결론을 내야겠죠.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투자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냐 큰 수익이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다음 펀건 어딜까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포럼이 좀 있었어요. 신약협회인가요? 조합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자, HLB에 대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집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매크로 지표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PI 지수, PPI 지표 다 잘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제가 포커스를 좀 잡고 있는 것들은 골드만삭스 JP모건에서 내년 6월경쯤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리포트가 처음 나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 리포트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금리는 정점을 찍는 곳이 이쯤일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많아졌었는데 드디어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또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쉽게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폭으로 하락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쪽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은 PPI 지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이것 때문에 아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주가도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가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확인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두 달 연속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준치 0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것이 이번 달 처음 들어섰다라는 것들이죠. 꽤 오랫동안 전월 대비해서 상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자, 이 부분들이 낮은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제약이나 또 성장주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CP를 발행하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나 급락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뉴스가 있다는 부분을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P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점을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투자 우호적이다라고 판단 내리도록 하고요. 이제 8호, 그러니까 신약은 어디가 될까? HLB를 기대하는 것이 맞겠죠. 근접한 건 분명히 녹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금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GC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 번째 트라이인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알리글로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이미 7월 달에 리포트 드렸기 때문에 제가 포커스를 이쪽으로 좀 안 잡는 거고요. 다음번 거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주가가 낮게 갈 때 매수해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HLB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암치료 리버세라님 이게 임상 결과도 좋고요. 또 내년 4월에서 5월 이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 속에서 언제쯤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라는 것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유한야행인데요. 렉나자 관련된 것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1차 치료제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야행은 조금 더 후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따라오는 곳이 한올바이아 파마라든지 휴질 이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기타 등등 회사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포커스를
HLB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직 뭐 임상 상승 결과도 나오지 않은 임상 3상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FDA 인허가 신청을 한 것들만 가지고 포커스를 잡아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정도 내용 가지고 리포트 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HLB 생명과학 자체에서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건 내년 4, 5월 중에 미국 신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 글쎄요. 임상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FDA에 신청을 하고 나면 중간 리포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지적사항도 나오고 개선사항이 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된 내용이 없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야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정리해 보면 주가는 글쎄요 오히려 그 제가 볼 땐 연초에 주가가 상승한 이 모습이 좀 상당히 더 웃긴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기대감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근접해 올수록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220의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또 저점 그러니까 28,000원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잡고 홀드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FDA 신약 승인이 받으면 주가는 지금 여기 있는 고점 4만 원은 충분히 더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종목 투자하실 때는 주가 수익률 100%는 다 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한 50, 60 이 정도밖에 볼 수는 없지만 지금 HLB 같은 경우 적어도 주가 상승폭은 제가 볼 때 이 윗단 훨씬 위로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 하더라도 뭐 길어야 봤자 6개월인데요. 6개월 안쪽에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 전에 또 봄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상, 기대 뭐 이런 걸로 이런 올 초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는 그것까지 곁들여서 기대 플러스 진짜 결과물까지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에서 5월이니까요. 4월 타겟을 일단 잡아두시고 그러면 당연히 2월 달이나 이쯤에서 저점이 오면 2, 3, 4 재밌게 즐기시고 거기서 결과물 나오면 나머지 것도 플러스 알파로 즐겨가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12월 말 조정 들어올 때까지 좀 충분히 한번 살펴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름쯤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그 11만 원 초반대 뭐 더 내려갈 때도 별로 없다 한데 내려가 버렸습니다. 뭐 이건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 정도 수준은 좀 체크해 보고 거래해 보시면 어떨까? 승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윗단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뭐 트레이딩 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대해 보시고요. 녹십자를 또 빼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달 내에 또 주가란 모습은 또 어떤 또 반전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잘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다음번 넥스트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그 바이오나 제약, 신약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는 이쯤에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삼상 결과가 좋아냐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삼상 결과가 좋아서 FDA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할 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면 글쎄요, 뭐 투자 그 마음 아플 때, 그러니까 물렸을 때 오랫동안 홀드하고 들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존재하지 않죠. 저는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리하냐, 홀드하냐를 결론을 내리면 훨씬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